자, 2차 전지의 신저가인가? 또 다른 개미 무덤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하나 내려놓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 여기 실적 쇼크로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은 줄줄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는 있습니다. LG엔솔도 역대 최저가를 좀 기록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염 차장님께서는 네. 2차 전지 관련주 지금 이대로 괜찮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오늘 테슬라 말씀하신 대로 네. 어제 급락이 나왔고요. 우리 시장 2차 전지 오늘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2차 전지 대형주들은 다들 큰 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해석이 참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SK하이닉스가 이제 장 전에 실적 발표, 시장에 대한 어떤 컨센 정도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7%대 하락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에서 사실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6%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지금 다행히 낙폭을 조금씩은 만회를 하고 있고 특히나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이 지금 흐름을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로 네. 흘러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사실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상황. 그냥 안 보는 게 답인가요? 아유, 그런 건 아니고요. 보셔야죠.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많아요.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어떤 강한 한 방향으로의 방향성을 찾기는 좀 어렵지만 여기서 단기로 트레이딩을 한다거나 또는 여기서 비중 조절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하반기에도 뭐 그렇게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향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요. 여전히 좀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시장에서의 바닥인지 아닌지, 지금이 바닥인지 아니면 바닥이 더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타진을 하는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이번 실적을 좀 보게 되면 매출액이 2분기 6조 1,600억 원, 영업이익이 1,900억 원이 나왔어요.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2분기 대비해서는 각각 29%, 57%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분기, 올해 1분기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 차원에서는 살짝 좋아졌어요. 근데 여전히 올해 1분기나 올해 2분기나 세액공제 있죠. AMPC를 제외하고서는 적자라고 합니다. AMPC에 대한 그래도 효과로 인해서 지금 흑자로 좀 보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1, 2분기가 지금 저점으로 시장을 좀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뭐 트럼프에 대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사실 남아 있습니다. 11월까지 그러니까 3분기를 어떻게 버티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3분기 지금 3분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큰 기대라든지 그렇다고 너무 지금 비관적으로 종목을 그러니까 그 비중을 너무 줄인다거나 지금 어차피 손실 구간이시잖아요. 좀 어려운 거. 지금은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홀딩을 하면서 지켜보되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움직임을 통해서 변동성을 통한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좀 가능하다. 하지만 방향성은 아직은 우리가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트레이딩으로 한다면 4848 전략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들고 계신 분들 장기로 좀 홀딩했는데 너무 많이 빠지셨던 분들이라면 기대도 실망도 하지 말고 일단은 상황적인 3분기를 좀 어떻게 버티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영향 앞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분기별로 연 4회 또 진행되고 있는 MSCI 지수 편출입 시즌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선 관련주 편입되고 2차 전지주는 편출될 거다. 얘기들이 이렇게 좀 솔솔 나오곤 있는데 편출 가능성에 대해서 하반기 주가가 더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바닥이 더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저는 뭐 이미 다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뭐 MSCI 편출 이슈가 뜨면 아무래도 주가가 좀 내리죠, 그죠? 네. 반대로 또 편입 이슈가 뜨면 주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그죠? 좀 많이 오른 상태고 반대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MSCI 한국 지수 편출 종목으로 유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졌던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제 편출 확정이 되고 나면은
오히려 주가가 하방을 좀 확보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있던 편출 종목이 미국 시간 기준에서 8월 12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이제 편출되는 SKI 테크놀로지라든가 엔캠도 지금 편출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빠졌을 때는 오히려 좀 관심권 있게 좀 봐야 되고요. 그러면 주가가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 지난번에 6월 말에 이 종료가 될 예정이었던 게 뭐냐 하면은 이 공매도 개선 공매도거든요. 공매도 종료일이 지난 6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연기가 됐죠. 내년 3월 말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 또 이 공매도 장고 또 대체 장고가 또 많은 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시장에서 지난번에 최근에 예측한 것처럼 하반기 때부터는 조금 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만약에 조금 더 부각이 된다면 오히려 쇼커브 현상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뭐 쇼커브 현상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출에 의해서 주가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빠지겠지만 저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여기 지금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률로서 지금 최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장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요거를 뭐 단기간 내에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라는 전략은 안 되고요. 네. 분기 단위로 해서 이렇게 시차를 두고 조금씩 모아간다면은 아무리 안 좋은 주식도 재무적 안정성 확보되어 있다면 바닥에서 50%, 100% 정도는 올라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악인 국면에서는 오히려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매수의 기회를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편출이라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악재지만 이미 반영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왜 SKI 테크놀로지를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편출 편입 종목들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기차 수요주나 2차 전지 업황 부진, 미 대선 불확실성, 2차 전지 하면은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가장 먼저 2차 전지 산업에서 풀어야 될 숙제가 뭘까? 네. 이거 하나 고르기가 어려울 텐데요.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차장님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참 풀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2차 전지에서 지금은 정치적인 이슈가 좀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났었고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했었던 부분이 결국은 수요 심리에 대한 회복입니다. 결국은 전기차를 사고 싶으면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으면 이렇게 둔화가 될까요? 결국은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서 지금 전기차 업체들, 그 2차 전지 업체들이 풀어야 될 과제는 가격 경쟁력이었고 네. 거기서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사실은 중국의 배터리, LFP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사실 후발적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실 촉발된 문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 아니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은 사실 업황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많이 둔화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 전기차를 살지 말지를 고민하는 분들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오히려 지금 미국 전기차 업체들이나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은 다시 내연기관차, 디젤에 대한 비중을 높이겠다, 생산 라인으로 바꾸겠다,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이 저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도 워낙에 지금 저점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도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기는 좀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한 산업적인 기조가 그렇게 빨리 변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 심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하반기를 어떻게 잘 버티면서 이제 산업에 대한 부분이 방향을 좀 바꿔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조금은 좀 겸손한 자세를 기다려야 되겠다. 너무 우리가 예단을 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적 기조가 좀 빠르게 변화가 되고 그 부분에서 방향성을 잘 잡고 가는가가 이 2차 전지 산업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투자자들 역시도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 차장님과 대표님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방향성이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군들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좀 방향성을 잘 잡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미들이 산다고 하면은 이제 다 장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2차 전지 가격 메리트가 지금 있다라고 좀 생각해서 진입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은 야, 지금 들어가면 너 무덤에 너 들어가는 거야 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곽 대표님
2차 전지 어떻게 좀 지금 가격 메리트 좋다라고 보시는 편이신가요? 뭐 가격 메리트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충분한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네. 통상적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할 때는 뭐 실질적인 어떤 실적 개선세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적인 지원이 미국 대선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정도 앞두고 있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나왔을 경우는 2차 전지 섹터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좀 감안을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아까도 뭐 살짝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전기차 판매 둔화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판매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히나 더 그 뭐 중국 CATL사의 어떤 배터리 가격 경쟁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판매 둔화라든가 경쟁 심화 그리고 또 정책적인 부분들 상당히 좀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닥 거의 다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다음에 좋아질 것 같아요. 하반기에 좀 아닌가 봐요. 이러면서 서서히 이제 정책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이번 하반기가 아니더라도 내년 뭐 내후년에 걸쳐서 어느 시점인가는 충분히 바닥을 형성하고 좀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바닥권의 형성이 좀 되어 있고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정책적인 좀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지 그래도 2차 산업이 좀가 굴레가 좀 벗어나서 잘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좀 해주셨어요. 오늘 마감 전에 그럼 담합을 2차 전지 그럼 그 안에서 좀 뽑자면 그러면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실지 먼저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엔캠 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원픽 종목은요. 나노신소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뭐 셀업체, 지금 양극재 업체 모두 다 지금 LG에서 오늘 뭐 신저가 나왔었죠. 네. 반등이 좀 나오긴 합니다만 이 반등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이야기하기 좀 아직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반등이 나올 때마다 가장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CNT 도전재 쪽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성능 개선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배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는 원가를 배터리가 싸지거나 배터리가 좋아지거나 성능이 좋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둘이 같이 되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첨가 소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거 또는 CNT 도전재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배터리 수요라든지 양극재 수요는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이쪽 분야, 첨단 소재 쪽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양적인 축소는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커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작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수요가. 네, 점차 그 2차 전지 내에서도 그래도 커가는 시장이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뭐 대주전자재료도 긍정적이지만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다시 또 오늘 또 10만 원 또 깨고 내려왔습니다. 최근 반등해서 한 14만 원, 15만 원 터치했다가 지금 거의 한 절반으로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2차 전지가 반등이든 기술적 반등이든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든 수급이 쏠리든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저는 제일 먼저 좀 선제적인 관심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나노신소재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첨단 소재 분야는 커지면 커졌지 적어질 수는 없다. 나노신소재에 대한 탑픽주를 뽑아주셨는데요. 관련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또 재미있게 이야기 나눴는데 다음 이 시간도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